첫 번째, 저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콜앱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하면, 244개의 행이 있었고요. 7개의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숫자 타입들은 실수와 정수를 포함해서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탈 빌, 팁, 그리고 사이즈가 있죠. 그죠? 숫자 타입 변수들의,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이라고 하는 변수, 팁이라고 하는 변수,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죠.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면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그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등등 이런 것들을 기술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로 알 수 있죠. describe 이렇게만 해버리시면 되죠. 그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요약 설명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죠. 요약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숫자 타입 변수들만 선택이 되고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까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영수증 금액을 좀 보죠. 영수증 금액은 244개의 그 데이터가 있었고요. 레코드가 있었고 평균은 19.78달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금액의 평균은 19.78이고요. 표준 편차는 8.9, 최소값은 3.07이고요. 최대값은 50.81입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이 꽤 크죠. 어, 그리고 중앙값 부분을 보시면요. 중앙값은 17.79죠. 평균보다 조금 낮죠. 평균보다 조금 낮고요. 그 얘기는 아마 이 최대값 있는 쪽이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되셨죠? 음. 그래서 식사할 때 가장 적은 금액은 3달러, 가장 많았던 금액은 50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몇 배인가요? 그러면 10배, 20배까지는 안 되고, 그죠? 16배, 17배? 요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팁을 보시면은요, 팁도 너링 값은 없어가지고요, 전체 데이터는 244개 레코드 가지고 있고요, 평균 값은 2.99달러, 대략 한 3달러 정도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달러를 주고 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최소값은 1달러고요. 최대값은 10달러입니다. 10달러고, 중앙값 보시면 2.9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균과 그 중앙값이 거의 비슷해서 좌우 대칭에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그래프를 그려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는요, 식사한 인원, 테이블의 인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244개의 레코드가 있고요. 평균은 2.56이고요. 최소값은 1, 최대값은 6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 혼자 와서 식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혼밥 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최대 6명까지 같이 식사를 했다는 뜻인 거죠. 그죠? 중앙값을 보시면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2명씩 와서 식사를 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 때문에 그 최소값도 정수, 최대값 정수, 요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값들이 거의 정수이거나 아니면은 뭐 점 5 이런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하면 나타날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숫자 타입의 기술 통계량을 본 겁니다.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를 보자라고 했죠. 이거는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팁스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면 성별에 있는 카테고리는 female하고 male이에요. 스모커에 있는 카테고리는 no하고 yes예요. 그 다음에 day에 있는 카테고리는 뭐 일요일, 토요일, 뭐 금요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빈도수가 빈도수라면 그죠? 빈도수라면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은 뭐 몇 명이다.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스모커라면 yes는 몇 명이고 no는 뭐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죠. 게다가 요일 같으면 뭐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뭐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출력하는 형식이 그 앞에 카테고리 이름,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카테고리 타입 변수들마다 출력되는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 숫자 타입 변수들은 컬럼에다가 변수를 갖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행에다가 통계량들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정형화된 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는 특별하게 뭐, 컬럼을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만 호출하면 알아서 숫자 타입들을 찾고 숫자 타입들을 컬럼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통계 값들을 행으로 갖다 놓고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빈도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컬럼에 사용되는 카테고리 이름들이 변수들마다 그죠? 변수들마다 컬럼의 이름이 저기 카테고리의 이름이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변수들마다 카테고리의 그 개수, 카테고리의 종류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따로따로 하시는 거를 제가 원했던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예를 들면 성별이다. 그러면 성별의 빈도수, value count를 호출하자. 이런 거고요. 음. 그러면 전체 244개 중에서 남성은 157번 등장하고요. 여성은 87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거의 2배 정도 많군요. 그러니까 팁을 주고 간 손님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거의 약 2배는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가 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 컬럼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value count 이런 식으로 호출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컬럼 이름을 변수처럼 사용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 컬럼 이름은 문자열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반드시 문자, 네. 컬럼의 이름을 문자열로 주셔야 됩니다. 문자열로. 여기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도 따옴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뭐 얘를 쓰든 그 편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얘가 안 되는 경우에만 그때는 이 두 번째 방법만 한 거죠. 자, 이게 성별 빈도수고요. 여기가 그 변수들 중에서 남성, 여성이라고 하면 성별 빈도수를 찾아본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네, 스모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네요. 스모커. 그러니까 흡연 여부라는 뜻이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 점 하면 스모커 이렇게 하면 스모커라고 하는 컬럼만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value count를 호출하시면 빈도수, 흡연 여부에 대한 빈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주고 간 손님이 흡연자냐 비흡연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팁을 주고 간 손님이 비흡연자인 경우는 151건, 그리고 흡연자인 경우는 93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약 두 배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비흡연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일인가요? 요일이죠. 팁스, 점, 데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 네. 그리고 여기에서 value count 이렇게 해서 호출하시면요. 이게 요일의 빈도수예요. 요일 빈도수. 어, 이 식당은 일주일 중에 4일밖에는 운영을 안 하나 봅니다. 그죠? 화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고요. 각각 몇 번씩 등장하는지가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밸류 카운트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밸류 카운트는 정렬된 형태로 보여주죠. 값들이, 그죠? 카운트가 내림차순 정렬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순서가 아니고요. 카테고리 순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성별에서도 숫자가 큰 걸 먼저, 숫자가 작은 걸 나중에. 그다음 스모커에서도 숫자가 큰 거, 숫자가 작은 거.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일도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이 손님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의외로 금요일이 적네요. 금, 토, 일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자, 이것도 뭐 왜 그런지 뭐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팁스에 타임이 있었군요. 타임. 그죠? 자, 그러면 타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죠. 타임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옆에 뭐라고 나와요? 시리즈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컬럼 이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가 뭐 프로퍼티라고 나온 거랑 아니면 def 하고서 함수라고 표시가 되거나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속성의 이름인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시리즈라고 나오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가 시리즈잖아요.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는 컬럼의 이름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맞죠. 타임, 디너, 뭐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value count 쓰시면 돼요. 이게 시간, 뭐 식사 시간이란 의미겠죠. 아마도 식사 시간의 빈도수. 이 식당은 아침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두 타임을 운영을 하는 식당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점심시간보다는 저녁시간에 손님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거의 두 배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 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컬럼들, 그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컬럼들에 대해서 각각의 빈도수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봤고요.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근데 그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이 정수 타입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인포 다시 한번 볼까요? 인포. 인포 보시면 성별이나 여기 성별, 스모커, 데이, 타임은 전부 다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빈도수가 그 몇 개씩인지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사이즈는 정수 타입이었어요. 정수 타입. 그래서 정수 타입이어서 우리가 찾아본 게 뭐였었냐면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찾아봤죠. 그죠?
근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카테고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타입이라고 해서 카테고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질 수 있는 정수들이 몇 개의 범주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카테고리 변수예요. 음. 데이터 타입은 인트라고 했지만 데이터 타입은 인트가 맞지만 가질 수 있는 정수가 정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정수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 2, 3, 4만 가질 수 있다거나 1, 2, 3, 4, 5, 6만 가질 수 있다거나 그죠? 그러면 그거는 범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그 테이블의 인원수 무한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에서 살펴봤듯이 한 명이서 식사하거나 여섯 명이서 식사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밖에 없는 거예요. 1, 2, 3, 4, 5, 6.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볼까요? 사이즈. 자, 얘는 뭐예요? 시리즈라고 나오지 않죠? 프로퍼티라고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변수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거 해보시면은요, 1708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44개 행 곱하기 7개 컬럼 계산하면 1708이잖아요. 그죠? 음. 우리 넘파이 배열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거 했었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넘파이 배열도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이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행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무엇을 리턴해 주는 거냐면 행 개수 곱하기 열 개수. 그게 사이즈인 거예요. 그게 사이즈. 그래서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인 거죠. 프로퍼티인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가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행 개수 곱하기 열 개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컬럼을 선택할 때 점 사이즈 이렇게는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팁스, 대괄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사이즈라고 문자열로 컬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할 수 있죠. 몇 개? 244개.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점 하고서 value count 하시면 돼요. 이게 그 테이블 인원수의 빈도수예요. 그러니까 어, 두 명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죠. 두 명이서 식사를 한 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명. 근데 차이가 크죠. 그죠? 아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1사분위 값하고 중앙값이 같았을 거예요. 여기 사이즈 보시면 1사분위 값도 2명, 그 다음에 중앙값도 2명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가 244개 중에서 156개가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25% 위치에도 2명인 거죠. 50% 위치에도 2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식당은 여러 명이서 와서 식사한다기보다는 주로 한 2명씩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거고요. 그 다음은 3명이나 4명. 3명이나 4명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2명에 비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뭐 5명이나 1명, 6명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혼자 식사한 경우도 4명, 4건밖에 안 되고요. 6명, 아주, 그러니까 뭐, 회식까지는 아니겠지만, 6명이서 식사한 경우도 4번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정수 타입도 우리가 때로는 카테고리로 생각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정수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거지만 데이터 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정수들이 몇 개의 범주로 제한이 된다면 정수형 타입도 카테고리로 취급해서 밸류 카운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컬럼의 이름. 컬럼의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었던 프로퍼티 이름과 똑같으면 점이라고 했을 때 얘는 데이터 프레임의 프로퍼티를 의미하게 되고 컬럼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방법만 쓰셔야 돼요. 이 방법. 다른 컬럼들은 상관이 없었죠. 다른 뭐 섹스라든가 스모커라든가 데이, 타임과 같은 그런 컬럼 이름들은 이 방법도 가능하고 이 방법도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했지만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인덱스 연산자를 쓰는 방법밖에는 안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로따로. 네, 자, 그 다음은 뭐였나요? 그 다음 문제는 토탈 빌 최대값, 최소값이죠. 토탈 빌 최대값, 최소값. 자, 우선 토탈 빌은 영수증 금액이죠.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 먼저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영수증 금액이라고 해서 컬럼 이름을 쓰면 돼요. 그죠? 팁스, 점, 토탈, 빌. 자, 점하고서 토탈까지만 썼는데 토탈 빌이라고 어, 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주죠. 근데 그 속성은 시리즈라고 알려주죠. 그럼 이거는 컬럼이에요. 데이터 프레임들은 시리즈들이 모여서 1차원 컬럼들이 모여서 하나의 테이블을 이루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즈다. 우리가 어떤 속성 값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속성이 시리즈다라고 알려주면 이거는 컬럼 이름. 그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이렇게 하면 토탈 비로 나오죠. 그죠? 여기서 최대값 찾겠다. 여기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max. 자, 여기 def 이렇게 나오죠. def. 이거는 함수. 함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디스크라입에서도 봤지만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은 50.81달러예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예요? 이게 몇 번째 얘기냐? 그거죠. 어, 몇 명이서 식사를 했고 무슨 요일에 식사를 했고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리고 팁은 얼마를 주고 갔는지 어, 50달러어치나 먹었으면 팁은 얼마나 주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게 불리언 인덱싱이죠. 영수증 금액 최대값인 행을 찾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연산자 쓰시고요. 이 안에다가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식. 조건식의 내용은 뭐예요? 영수증 금액이 같다, 최대값과 같다. 이게 조건식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영수증 금액이 최대값과 같다. 그럼 영수증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부터 씁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찾아요? 최대값은 팁스, 토탈 빌, 그리고 점 맥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가 있네요. 인덱스 170번이고요. 영수증 금액 50.81이고요. 팁을 10달러를 주고 왔습니다. 그 팁을 준 손님은 남성이었고요. 흡연을 하는 손님이었고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고, 그 테이블에는 3명이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요. 영수증 금액이 최소 값인 횡을 찾자. 그러면 팁스. 그 다음에 조건식을 쓸 때 인덱스 연산자 쓰고, 이 안에서 조건식. 우리가 찾을 거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같은 거를 찾는 거죠. 뭐랑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최소값이죠. 그럼 팁스 토탈 빌 점 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까 그 디스크라이브에서 봤을 때 팁의 최소값은 1달러 아니었나요? 1달러? 아, 죄송합니다. 팁이 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 금액으로 하려고 했었죠. 영수증 금액 최소값이 3달러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3달러에서 50달러, 뭐요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탈 빌 최소값은 3.07달러고요. 그때 1달러 주고 갔어요. 1달러. 그죠? 여성 손님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 흡연자였고, 토요일 저녁이었네요. 그리고 혼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는 금액 대비 팁은 20% 주고 간 거예요. 그죠? 영수증 금액 대비로 하면 팁은 20% 주고 간 거예요. 이 손님은 금액 자체는 작지만 영수증 금액 대비 33%를 주고 간 거예요. 그죠? 네. 비율로 치면 더 많은 식상은 금액에 비해서는 더 많은 비율을 팁으로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팁도 작은 거지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아, 네. 그 다음 문제 뭐였나요? 그 다음 문제는. 아, 남성들의 팁의 평균, 여성들의 팁의 평균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셔서 가지고 제가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남성들의 데이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순서가 우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성만을 먼저 찾자. 남성을 찾았으면 이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그죠?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평균을 계산하자.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자,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전체가 다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남성을 찾겠다.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거. 성별로 보면 되잖아요. 팁스, 점, 성별, 같다.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로 비교를 해야 되죠. 어. 우리는 아까 value count로 확인을 했어요. value count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하고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첫 글자는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남성은 매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전부 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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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몇 개 행이라고 돼 있어요? 157개 행. 맞아요? 그렇죠? 자, 이 결과 자체가 또 뭐예요? 얘가 157개의 행과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는 것도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행의 개수가 줄어든 것뿐이에요. 그죠? 똑같이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맞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 하나만 찾고 싶어요. 우리 팁의 평균을 찾기로 했나요? 맞아요? 문제가 제가 팁으로 드렸나요? 문제가 이걸 썼죠. 남성 손님의 팁의 평균. 이게 문제였었죠. 음. 자, 여기까지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조건식을 만족하는 행들만 찾으면 그건 역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는 방법은 점, 컬럼 이름.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이게 남성 손님들의 팁의 평균입니다. 자, 차근차근하니까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겠다. 조건은 성별 컬럼에 있는 값이 남성이다. 그럼 이거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 그죠? 이거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하고 컬럼 이름을 변수처럼 사용하는 방법. 맞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때요? 157개의 행을 갖고 한 개의 컬럼을 갖는 시리즈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맞죠? 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 문자열로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문자열로 컬럼 이름을 준다. 또는 또는 컬럼 이름이 변수 규칙에만 맞으면 그죠? 변수 규칙에만 맞으면 속성 이름처럼 점 하고서 변수 이름처럼 컬럼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팁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모든 행이 아니라 남성인 행들에서만 팁을 선택을 한 거죠.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자 이 거예요. 3.08달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3.089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평균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음. 전체 평균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위쪽에 디스크라이브가 있었을 텐데 팁의 전체 평균은 2.998 이렇게 나오네요. 2.998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남성 손님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평균을 했더니 3.089 이렇게 나왔네요. 살짝 높죠. 어,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여성들의 팁의 평균을 따로 구해보면 요거보단 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래야 전체 했을 때 2점 얼마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 수 있는 거는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은 팁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평균하고 남성들의 팁의 평균을 이렇게 찾았을 때.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질문 주셨던 분은 어, 2차원 배열에서 우리 2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인덱스를 쓰는 방법이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행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이렇게 해서 배열해서 값을 찾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였었어요. 자, 그때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그때 이건 팁스 LOC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LOC. LOC를 사용하실 때 왼쪽에는 행의 인덱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열의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행 인덱스 0번, 행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토탈비를 보겠다. 16.99. 아까 팁스가, 네. 그러니까 16.99잖아요. 그죠? 여기 인덱스가 0이잖아요. 맞아요? 행 인덱스가 0이고, 그 다음에 토탈 빌이 16.99고, 그쵸? 네. 이렇게 로케이션 하고서 요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인덱스. 행의 인덱스와 컬럼의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요. 여기를 토탈 빌만 리스트로, 배열로 만들어가지고요. 리스트나 배열로 만들어서 팁,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0번 행에 있는 토탈 빌과 팁을 찾아주는 거예요. 16.99하고 1.01 아닌가요? 맞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음. 다시 토탈 빌 하나만 이렇게 볼까요? 토탈 빌 하나만 보고요. 앞쪽을, 앞쪽을 배열이나 리스트 주는 거예요. 0, 1, 2 이렇게. 자, 이러면 행 몇 개 선택하는 건가요? 3개 선택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팬시 인덱싱이에요. 여러 개 선택하겠다. 순서대로 주지만 꼭 순서대로 줄 필요 없죠. 10번하고 20번 보겠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음. 인덱스 0에 있는 토탈 빌, 인덱스 10에 있는 토탈 빌, 인덱스 20번에 있는 토탈 빌을 보겠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시 인덱싱의 일종인 겁니다. 이거. 원하는 행들에서 원하는 컬럼 선택해서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로케이션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써주면 될까요? 조건식을 써주면 되죠. 조건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원하는 행을 찾는 게 조건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팁스, 성별, 같다, 남성. 자, 이렇게 하면 남성들의 토탈 비만 나오는 거예요. 아, 팁이죠. 평균은 팁이죠. 팁. 아까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 157개의 행, 그리고 팁이라고 하는 컬럼 한 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컬럼 한 개만. 그러면 컬럼 한 개를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하면 되겠죠? 점,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하시면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네, 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열의 인덱스처럼 쉼표의 앞쪽은 행의 인덱스, 그 다음에 쉼표 뒤쪽은 컬럼 인덱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조건식. 행을 찾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 조건식은 이쪽에. 그리고 컬럼 여러 개.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컬럼 이름을 반드시 문자로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인덱스 연산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 컬럼 이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문자로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는 언제만 점 하고
프로퍼티처럼 속성처럼 사용할 때에만 변수처럼 사용할 때에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는 컬럼 이름은 반드시 문자열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성 팁의 평균은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만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우선 팁스 데이터 프레임 전체 그죠? 데이터 프레임 전체 그 다음에 팁스에서 성별이 같다 여성 이렇게 쓰면 이것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네, 데이터 프레임인데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87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맞아요. 87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컬럼이 7개가 있었어요. 그 7개의 컬럼들 중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기. 그죠? 그러면 그 팁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팁의 평균은 2.83이라고 나옵니다. 남성보다 조금 작죠. 한 0.2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한 20센트 정도? 15센트 정도? 뭐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평균.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둘 다 같은 결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쓰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데이터 프레임 조건에 만족하는 행을 찾은 다음에 컬럼 선택하기 그 컬럼에서 메서드 호출해서 통계값 찾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네, 자 문제 몇 개 남았죠? 이제 몇 개 남았나요? 요거죠. 일요일, 일요일 남성, 일요일 여성. 요거는 조건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조건식이 2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이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자 일요일, 일요일 팁 평균. 그럼 일요일이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 전체죠. 244개. 조건식을 써주면 되죠. 팁스에서 요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컬럼 이름이 데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 시리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컬럼이 맞죠? 같다. 일요일은 Sunday, 그러니까 SUN 이게 일요일 아닐까요? 그죠? 이게 일요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아까 244개가 몇 개로 줄었어요? 76개로 줄었죠. 그죠? 76개의 행.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요일인 것들만 골랐어요. 일요일인 것들만 선택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팁. 그러면 점 팁. 그러면은 76개의 팁이 나오죠. 맞아요?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 3.25달러네요. 그죠? 아,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알바 입장에서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게 평균적으로 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 숫자만 보면. 자, 그러면 일요일 남성 팁 평균. 일요일 남성 팁 평균. 조건식을 2개를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야 되죠. 맞습니까? 음. 첫 번째 조건은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위쪽에 있는 것처럼 요일이 SUN이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는 성별이 남성이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힙스 성별 같다 남성. 그죠?
네, 이렇게 하면 행의 개수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점점점이 없네요. 그죠? 점점점 없이 쭉 써주죠. 이거는 그 설정값이 있어요. 판다스에 config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행의 개수가 몇 개 이하이면 전부 다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개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이 아니고 전부 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음. 어쨌든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요, 성별, 메일 말고 딴 거 들어간 거 없죠. 끝까지 다 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요일, 요일을 보세요. 전부 다 썬데이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일요일 남성이라고 하는 거를 찾았어요. 역시나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서 팁이라고 컬럼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팁의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성은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성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성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비교하는 문자를 fema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요일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팁의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여성이 더 높네요. 그죠? 남성은 3.22, 여성은 3.36. 그러니까 오히려 일요일에는 여성들이 뭐 단돈 10센트라도 더 주고 갔다. 평균적으로. 평균이에요, 평균. 예. 평균적으로 더, 약간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아 남성이 여성보다 팁이 더 많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요일이라고 하는 특징을 집어넣으니까 아 요일에 따라서는 또 남성과 여성이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본 거죠. 이거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문제로 드렸던 것들 이렇게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불리한 인덱싱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조건에 맞는 행들 찾기. 조건에 맞는 행들 찾기. 조건에 맞는 행을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원하는 통계 값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경향을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리고 팁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목적 변수를 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 영수증 금액이 얼마였고 손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일은 언제냐에 따라서 팁이 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팁의 평균들만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변수가 팁이었던 거예요. 알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팁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